반갑습니다. 소개받은 TSQ의 박병훈입니다. 사실은 제가 파스타하고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한전 허브팝도 있지만 2년이 넘었죠. 그리고 또 이제 고인이 되신 한국에서 가장 4차 산업혁명에 열정적이셨던 분과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민하 교수님이셨고, 그분께 제가 2년이 넘은 동안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소개했더니 그 자리에서 김은주 단장께서 전화를 해서 김 단장 당신이 필요한 거 이거 아니야? 이런 회사도 있네? 라고 했던 게 인연이 돼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어떻게 파스타하고 협력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3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는 실시간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능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능화가 곧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단지 센터 개념의 데이터를 다 모아서 하는 지능화뿐만이 아니라 어떤 엣지, 센터로 데이터를 주는 그런 곳에서 지능화, 즉 엣지의 지능화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엣지의 지능화를 또 2가지 관점으로, 하나는 무거운 엣지, 하나는 가벼운 엣지,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광주광역시가 에타 면제로 4,100억 인공지능 빅데이터 센터 사업에 대한 걸 받았죠. 그리고 큰 빅픽처를 그려달라는 지인의 부탁이 있어서 그때 그렸던 그림이고요. 저는 기술보다도 문화나 그 문화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 그리고 그 리더십 안에 기반한 조직과 프로세스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4차 산업혁명은 성공하기 힘들죠. 다시 말해서 4차 산업혁명이,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자금이, 지원 자금이 떨어지면 그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닌 것이어야만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조직의 리더십과 문화, 프로세스, 기술이 같이 공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가치, 기술, 사람,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연하지만 클라우드에 있어서는 IaaS, PaaS가 존재할 거고요. 그 위에 SaaS, 그 다음에 FPaaS, 펑션 에서 서비스까지 존재할 텐데, 지금 우리가 파스타라는 것은 PaaS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스인데 IaaS에 종속적이지 않은 파스가 되겠다는 것이고,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와 밑단에 올라가는 미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를 잘 품어줄 수 있는 어머니 품 같은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경고해야 하는 것이 파스타이고요. 역시 저희는 베어메탈 위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런 파스타에 올라가는 시도를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파스타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클라우드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IoT 플랫폼을 하나 그려놨는데, 이 IoT 플랫폼을 그려놓은 이유는 심플합니다. IoT 플랫폼은 2가지 일을 하는데요. 하나는 디바이스, 센서들에 대해서 제어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센서로부터 올라온 정보를 가지고 후단에 밀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IoT 플랫폼이고요. 그렇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은 이 선으로 이루어지는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수집, 그리고 분석은 2가지가 있겠죠. 실시간 분석 혹은 배치 분석. 지금은 실시간성이 중시되고 있고, 실시간 분석은 실시간 수집을 수반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장,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레이크 개념의 저장이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 레이크에 기반해서 인공지능, 지능화 플랫폼이 존재할 텐데, 이 지능화 플랫폼, 인공지능은 2가지가 존재하겠죠.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뭐 할 때, 시험 볼 때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놀이터가 존재하고요. 학교, 학원, 뭐 이런 것들이 다 공부하기 위한 놀이터이죠. 그리고 그 공부의 결과를 가지고 시험을 보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게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2가지, 하나는 학습 플랫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서비스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개념들은, 지금 여기서 소개된 이 개념들은 다 어떤 개념이냐면 센터의 개념입니다. 가정 자체가 정보를 주면한다는 게 되는 개념이고요. 다만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하거든요. 데이터가 없으면 빅데이터 인공지능도 못한다. 데이터를 왜 공개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반은 동의하지만 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실제 현실은 데이터가 줄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은데 언제까지 데이터를 못 주는 타령만 할 거냐라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데이터를 받지 않고서도
지능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우리 조직의 생각이었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한번 또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실제로 센터의 데이터를 공급하는 사실상 데이터 소스이면서 엣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엣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개념의 엣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학습과 서비스를 같이 할 수 있는 엣지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인공지능 플랫폼과 유사한 구조를 갖습니다. 그런데 경량화되어야겠죠. 아무래도 이쪽 플랫폼이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움직인다면 여기 있는 이 엣지에서는 수대 내지는 한 대 정도로 움직이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학습과 서비스를 병행하는 중량, 무거운 엣지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뒷단에 붙어있는 기본적인 센서나 이런 것들이죠. 가장 좋은 센서로서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죠. 경량 엣지죠. 그리고 또 카메라, 가로등 이런 것들이 다 엣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고 계시는 요즘 디지털 시계에도 엣지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가벼운 엣지들의 특징은 뭐냐면 배터리 의존하죠. 배터리 의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하는 파워가 많이 필요한 일들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만 하는 거냐? 이들은 그냥 판단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만 하는 엣지를 경량 엣지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건 이게 저희가 만드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개념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엣지인데 학습과 판단을 같이 할 수 있는 엣지를 중량 엣지, 무거운 엣지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런 엣지들을 총괄 데이터를 받고 엣지와 커뮤니케이션하고 엣지의 학습 모델을 던져주고 또 엣지의 서비스를 업데이트 시켜주는 그런 곳을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레이어 아키텍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센터에 대한 개념이고요. 여기가 이제 중량 엣지의 개념이고 이 뒷단에 붙어있는 게 경량 엣지의 개념입니다. 이걸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 그림은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그림입니다. 결국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현실 세계, 두 가지 현실 세계가 있는데 하나는 이벤트를 발생하는, 정보를 발생하는 현실 세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지능화된 분석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현실 세계입니다. 두 현실 세계와 하나의 가상 세계, 이 가상 세계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플랫폼 세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세계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인 거죠. 그것이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 표현 역시 임상현 교수께서 하셨던 제가 알기로는 가장 명확하면서 철학적인 정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요. 같은 개념입니다. 이거는 이제 도로에 적용하는 모델이고요. 이거는 스마트 팩토리에서 적용한 모델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가상세계에 대한 부분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플랫폼 그리고 그걸 품고 있는 클라우드는 크게 달라지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클라우드에 대한 이슈가 생겼을 때 요즘에 우리가 처음에 클라우드를 할 때 어떻게 클라우드가 접근됐냐? 야 너희들 서버 가져가기 힘들고 돈도 많이 들잖아. 클라우드로 가면 싸! 라고 말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정도라면 지금 클라우드가 싸다고 생각하시는 분 1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는 왜 쓰느냐? 클라우드 기반에 엄청난 많은 기술들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들을 따라간다는 것이 단일 조직으로는 매우 버거운 일입니다. 심지어 삼성전자조차도 버거운 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이미 뭐 하는 거예요? 사실상의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진짜 클라우드를 쓰는 이유는 수용성과 확장성입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쓰기 위해서 뭔가 인프라를 준비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클릭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것이 클라우드의 장점이고 그런 클릭으로 해결할 수 있는 클라우드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파스이고 그 파스가 우리가 정부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파스타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개념들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라고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ITOA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건 같은 데에서 만든 용어인 것 같은데요. ITOA라는 것은 IT 오퍼레이션 어널리틱스의 약자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는 사실은 IT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IT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 즉 다시 말해서 정보, 다양하게 정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데이터 소스의 정보를 어떻게 해서 받아서 그런데 과거에는 이걸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묶어놨다가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씩 그리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런 단위로 분석하는 걸 배치 분석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정보가 바로 들어오면서 실시간 수집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수집된 것을 바로 실시간 분석을 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실시간성이고요. 또 하나는 아마 구글은 제가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 와 계신다는 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구글에게 우리는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제 스마트폰에 위치 정보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글이 제가 내일 이 시간에, 다음 주 이 시간 중에 어디 가 있을지를 알지 못할 겁니다. 사실은 저는 안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구글 캘린더를 쓰니까요. 근데 그러면 이 문제는 내가 내일 이 시간에 어디가 있을 거냐, 다음 주 이 시간에 어디가 있을 거냐, 이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얘가 이런 일을 할 거고, 그러면 다음 주 이 정도는 보통 몇 프로 확률로 얘는 여기 있더라. 이게 바로 예측이거든요. 이게 지능만인 것이고. 다시 말해서 ITOA 개념도 단순히 빅데이터 분석에서 지능화 분석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벌써 제가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네요. 하나는 실시간. 실시간이라 하면 실시간 수집된 데이터를 바로 가치를 만드는 행위를 실시간 분석이라고 하죠. 또 하나는 지능화에 대한 얘기는 예측이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뭔가를 분석하는 행위를 지능화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2019년까지 글로벌 기업의 25%가 2개 이상의 주요 IT 운영 기능을 지원하는 AIOPS, 굉장히 빠르죠. 네, 벌써 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트렌드를. AIOPS라는 말을 벌써 같은 나라가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결국 이런 컨셉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어떻게 플랫폼화할 거냐, 이것을 어떻게 제품화할 거냐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을 한 거고요. 플랫폼이라는 것은 우리가 플랫폼을 가장 잘 설명한 게 기차역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가정을 해보죠. 우리가 KTX가 있었어요. 어떤 무역업체를 위해서 SRT가 나왔습니다. 그럼 SRT가 나왔는데 대전역에는 KTX도 쓰고 SRT도 씁니다. 그럼 대전역이라는 플랫폼이 SRT만을 위한 역사를 새로 지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이것이 플랫폼이거든요. 즉 SRT라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왔다 하더라도 플랫폼은 그 비즈니스를 거의 변경 없이 수용 가능해야 되죠. 이것이 수용성과 확장성입니다. 수용성이고요. 확장성이라는 것은 또 다른 기차들, 그것이 통일호든 붕화든 이런 기차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수용해 줄 수 있는 확장성과 수용성을 전제로 합니다. 즉 제가 생각하는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수용성과 확장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분석에 있어서 실시간 지능화 분석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수용성과 확장성을 보장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석을 얘기할 때 이런 거거든요. 이걸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죠. 우리가 등산을 하는데 베이스 캠프가 있고 정상이 존재합니다. 그럼 베이스 캠프가 없이 정상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이스 캠프를 두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정상에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효율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 분석은 인공지능이 정상에 우리가 하고 싶은 최종의 서비스라고 하면 빅데이터 실시간 분석이나 빅데이터는 베이스 캠프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등산이라는 테마를 봤을 때 베이스 캠프와 정상을 분리할 수 없듯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위해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분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었고, 이 두 개를 하나의 단일 플랫폼으로 합쳐놓은 겁니다. 이 그림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그림입니다. 굉장히 컨셉처럼 그림이고, 이 그림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분도 안 계시겠지만 이게 뭐야 너무 당연하지 않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그림이죠. 보면 수집을 하게 되고요. 실시간 수집이겠죠. 그리고 실시간 수집된 정보를 배치 분석하거나 실시간 분석하겠습니다. 혹은 저장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고 서비스를 만듭니다. 관리 체계가 존재하고, 그리고 사용자는 이 관리 체계에 입각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존재하는데요. 이따 이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 그림에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의 가정은 내가 이미 쌓여놓은 데이터가 존재한다. 쌓여놓은 데이터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데이터를 가져다가 학습 데이터를 큐잉하죠. 쌓여놓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실시간 전처리를 통해서 공부거리를 만듭니다. 공부거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내가 공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공부의 단계는 정확하게 학습 데이터를 디파인해야 되고요. 학습 데이터가 디파인 됐다면 학습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학습 모델이라면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떤 파라메터 값을 가지고 공부할 거냐, 이게 학습 모델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이라는 것은 그 학습 모델에 학습 데이터를 주입시켜서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이죠. 학습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평가라는 걸 합니다.
모의고사 보는 거와 똑같죠. 야, 너 얼마나 잘 봤어? 너 이제 시험 보러 가도 되겠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이 학습된 결과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존 어플리케이션과 인공지능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인공지능은 4살짜리가 6살짜리가 될 수 있고 6살짜리가 20살짜리, 50살짜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기존 어플리케이션들은 스냅샷입니다. 딱 그 기능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그렇게 계속 업데이트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데이터만 존재한다면 지속적인 학습, 즉 다시 말해서 추가학습이라는 건 제가 작년에 시험 봐서 떨어졌어요. 근데 올해 공부하려고 하는데 작년 공부했던 거에 다를 필요는 없죠. 네, 그 분량만큼만 추가하는 거예요. 재학습, 난 진짜 공부하기 전에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내가 마음 고쳐먹었어. 나 다시 공부해야겠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재학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서비스는 정체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체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런 플랫폼 컨셉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다양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알고리즘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근데 그런 알고리즘들을 다 수용하려고 하면 이것들이 컨테이너 기반으로 되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주로 컨테이너나 파스를 다루는 분들이니까 그 정도는 이해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런 체계를 갖춘 그런 플랫폼이 한다라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이거는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그 위에서 돌아가는 가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 가치 있는 서비스를 위해서 너희들은 뭘 하세요? 고객님들은 내가 어떤 서비스 할 건지 결정하고 그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뭔지만 결정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확장 가능한 확장성과 수용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바고요. 이게 KT E2E 관제에서 실시간 했던 사례고요. 이거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보안 탐지에 대한 것을 지금 1년차, 2년차 한 4개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최초 저희 인공지능 플랫폼에 나오게 된 KT 뉴로플로우 부분입니다. 그 KT가 유무선 통합 관제하는데 인공지능 플랫폼을 사용하고 싶어 했고, 그때 저희가 만들어드렸던 게 뉴로플로우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되게 그러면 잘 나가는 기업들, KT, 우리 정부 조직 이런 기업들이야 돈 많으니까 뭐 한 20억, 50억, 100억 쓰는 거야 뭐 일이겠어요. 그런데 작은 중소 중견기업들은 그렇지 못하죠.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여기 클라우드 기반 위에 클라우드를 백본으로 깔고 이 위에 플랫폼이 올라가야 되고, 이 플랫폼 위에 중소 중견기업의 데이터나 노하우가 꽂혀서 서비스를 꽂혀가서 확장하면 되는 거죠. 이걸 산업단지공단의 과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컨셉이죠. 이 플랫폼에서 이거는 이제 실시간 지능화 금융 플랫폼이 되겠는데요. 하나의 서비스, 예를 들면 고객, 우수 고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금융에서는 우수 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탈을 방지하고 누가 우수 고객이 되는지를 미리 예측해줍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금융 상품을 추천해 준다거나 타겟 마케팅을 한다거나 개인화 서비스를 하는 이런 서비스들이 얼마든지 확장 가능한 그런 구조여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증권 거래에 대한 것을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화된 거래를 말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엣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엣지를 얘기할 때는 첫 번째, 데이터를 센터로 다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현실적인 어려운 사례는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의료 데이터를 본다면 EMR을 벗어날 수 없죠. 우리 EMR은 의료 장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EMR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 하지 못하죠? 센터로 데이터가 유입되는 건 불가능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학습 센터에서는 데이터 받지 않습니다. 엣지로부터 데이터 받지 않고 학습 모델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학습 모델을 만든 것을 어디에 배포하면 될까요? 학습 모델을 각각의 엣지로 배포합니다. 그럼 엣지에는 뭐가 존재하죠?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각각의 존재하는 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럼 최소한 내일은 잘하는 똑똑한 서비스가 돼요. 내일에 관한 똑똑한 서비스가 됩니다. 이런 다양한 엣지들이 동일한 학습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국어 공부하냐, 영어 공부하냐, 수학 공부하냐만 차이가 있을 뿐 크게 뭐 학습 모델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학습 데이터를 주는 것은 어떤 법적인 제약이 존재할 수 있지만 학습된 결과를 받는 것은 법적인 제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학습된 결과를 받아서 국어 공부 잘하는 녀석, 영어 공부 잘하는 녀석을 받으면 이 서비스는 영어 공부도 잘하고 국어 공부도 잘하는 놈이 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 서비스가 더 지능화될 거고, 이 지능화된 서비스를 퍼블릭한 기관들 혹은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이 서비스는 그럼 엣지 입장에서 뭐야, 나는 그냥 노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엣지 입장에서는 이 똑똑해진 서비스를 다시 줌으로써 발전시켜주는 이런 선순환 구조, 이런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 엣지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센터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서버 위에, 아무리 좋은 클라우드 위에 한다 하더라도 네트워크가 단절됐다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지능화가 올리 되는 그런 체계라면 완전히 목통이 되죠. 블랙아웃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엣지의 지능화입니다. 그죠? 엣지의 지능화고, 이 엣지의 지능화에서 있어서 이게 1차죠? 1차, 2차. 근데 이 2차, 내 자신의 서비스도 붕괴될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나에게는 많은 이웃이 존재합니다. 네이버후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3차 N중화, 고가용성을 보장하는 N중화 아키텍처를 통해서 고가용성도 보장하는, 즉 데이터 보안에 대한 고민, 그리고 고가용성을 보장하는 고민을 같이 저희가 담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현재 다 특허를 출원해놓은 상황입니다. 저는 핸드폰이 제 건강 상태를 가장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똑같은 컨셉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뭘 만들까요? 학습 모델을 만든다. 제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학습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 모델을 뭘로 배포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플에 담아서 배포합니다. 그 어플은 각각의 핸드폰에 들어와 있을 거고, 핸드폰을 충전하는 동안 어플은 제 데이터를 공부합니다. 공부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얘기할 때는 급하구나, 굉장히 차분하게 얘기할 때는 이게 좀 여유 있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지금 하고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게 좀 저려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야, 이 녀석 목에 문제가 있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알람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지능화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폰을 통한 개인 비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모델 역시 저희가 특허 출원을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인데요. 딱 시간을 맞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가 몇 분에 시작했죠? 남은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막 달려오다 보니까 한 2분 남았나요? 지났어요? 오, 큰일 났네. 바로 끝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결국은 아까 센터,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성의 중량 엣지, 그리고 경량 엣지를 통한 미래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국방 적용 사례이고, 저희가 이런 컨셉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잘못 봐서 조금 오버했네요. 이거 시간을 오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파스타 기반에서 엣지에 대한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